체스의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코인 클리닉을 맡은 길벗입니다. 저는 사실 코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옛날에 저와 제일 친한 두 친구를 코인 때문에 잃게 되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잃게 되었냐고요? 한번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야, 너 뭐하냐? 야, 말 시키지 마. 아, 뭐하는데? 아, 뭐긴 뭐해. 코인 하지. 뭐야? 너 혼자 또 돈 버는 거야? 아이씨, 나도 추천해줘. 야, 나도 잘 몰라. 아, 그러지 말고 너 사는 거 내가 따라 살 테니까 추천 좀 해줘. 아, 그럼 트론이나 사든지. 야, 너 근데 오른다고 좋아하지 말고 적당히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잉. 아, 걱정 말어. 이렇게 시작된 관계는 점차 변질되어 갔습니다. 야, 이 기린 이 새끼야. 왜 그래? 아, 네가 트론 사라고 해서 샀더니 떨어졌잖아. 뭔 소리야. 야, 한창 오르고, 야, 난 팔았는데. 뭐야? 너 나한테 사기친 거야? 야, 내가 무슨 사기를 쳐. 토달지 마라. 이제 네가 말한 거에 무조건 반대로 한다. 아, 그럼 지금이라도 팔든지. 싫은데? 더 살 건데? 제 친구 똥손 체스는 자신의 무능함을 어설프게 극복하기 위해 기린이 하는 말을 무조건 반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더리움 사야 돼 말아야 돼? 야, 지금은 기다려. 싫은데? 더 살 건데? 야, 아니, 지금 이더 호재 3반영 돼서 가격 높을 때인데 왜 사? 아, 토달지 마라. 난 무조건 네 말에 반대로만 한다. 얄미운 체스를 견디지 못한 기린은 한 가지 꾀를 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말을 반대로 하는 체스를 역이용하는 것이죠. 야, 이더리움 사야 돼? 팔아야 돼? 야, 지금이야말로 살 때지. 싫은데? 다 팔 건데? 아니, 지금 저평가된데 왜 팔아? 더 사야지. 토달지 마라. 난 무조건 네 말에 반대로만 한다. 결국 체스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기린의 말을 무시하고 상투에서 이더리움을 사서 발바닥에서 파는 우를 범했고 그 둘은 영영 쌩을 까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359화 오늘도 체스님, 기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싫은데 이게 그 예전에 네. 무한도전에서 그 정영돈, 정영돈 네. 씨가 나와가지고 한 거 아닌? 그거랑 비슷한데 근데 토 달지 마라 이거는 또 다른 분 뭔가 따라하는 것 이게 같아요. 그 제가 땡톡이라는 그걸 보면서 네. 예전에 그 뭐죠? 그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그 옛날 쇼츠가 나오더라고요. 노구. 네, 노구랑 약간 그 컨셉이랑 좀 토달지 마라는 노구고 이제 네. 그게, 이것저것 섞였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비가 진짜 많이 와요. 요즘에 장마가 시작돼가지고 뭐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뭐 엄청 막 내려지고 있고 뭐 좀 피해도 조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은 또 한 주간 뭐 어떻게 또 지내셨나요? 그리고 결국에는 한 주간 근황 물어보는데 네. 아니 근데 뭐 제가 무슨 얘기할지를 아시잖아요. 저요? 네. 뭐였지? 제가 최근에 또 음원을 또 이제 하나 왔다. 네, 네. 그 연예인 그니 쓰는 스튜디오에 가서 네. 제가 이제 음원을 제가 내게 되었는데 네네. 분명히 이제 이 시청곡이 이제 제 노래일지 아닐지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아니고요. 네.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 그 목소리 자기가 들으면은 막 손발이 오그라든다는데 전 듣고 나서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오그라들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괜찮아서 지금 한 30번은 넘게 기상성으로 이게 체스님 곡을 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곡을 그냥 커버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를 틀면은 저작권이 어떻게 되나요? 저작권은 이제 그 분이죠. 커버곡도 그냥 원곡자한테 그냥 다 가는. 그렇죠. 왜냐면 제가 이게 상업적으로 돈을 버는 용이 아니니까. 만약에 제가 그걸 돈을 벌었으면 소송을 받았을 건데 이런 거잖아요. 누군가가 이제 뭐 유명하신 분의 노래를 부른다고 쳤을 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허락을 네네. 받고 이제 그거를 이제 내가 불렀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내면은
이제 거기서 잘 됐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수익을 이제 나눠주는 약간 이런 구조인데 네. 이거는 사실은 그 수익용은 아니니까 그냥 그 저기 약간 기념용이지.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이런 걸 트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 뭐 잘했는데 저는 이제 듣고 오 잘 불러주셔가지고 깜짝 놀랐고 네. 두 번째 이제 또 저희가 언젠가는 버티브에 데뷔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때 네네. 이제 듣고 체스님 목소리 거의 그 시그니처라서 들으면은 이게 그냥 네. 바로 탈로가 나겠다 신상이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냥 노래방 체스님이랑 많이 갔었는데 노래방에서 들은 것보다는 훨씬 아, 근데 나왔던 거기 것 같아요. 네. 그 녹음해주시는 분이 레슨을 해주셨어요, 사실. 네. 조금 레슨을 받았고, 아. 이제 그냥 그 뭔가 잘 부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약간 그런 노하우를 알려주셔가지고. 아니, 잘 부르는 것처럼 보이진 않고 노래방 때보단 낫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 노래방 체스님 노래를 많이 들어본 분들만 아는 그런 이제 체스님 특유의 쪼가 있는데 그 조가 있어요. 쪼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조금 많이 안 드러나면서 되게 좀 잘 좀 고급지게 부르신 것 같아서 저도 말은 이렇게 좀 장난을 했지만 참 잘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원래 이거를 하기 전에 생각했던 게 있어가지고, 그거 잠깐만. 저는 저 파묘를 봤거든요. 아, 파묘. 아. 그 OTT로 올라왔던데. 2.5. 2.5? 예. 5점 만점에? 예. 왜 왜냐면은, 이렇게 낮아요? 왜 이렇게 낮지? 그러게. 저는 인류 저기 그 이런 영화를 오컬트 인류 오컬트 영화가 갑자기 3류 강시 영화로 변했어요. 마지막에. 아, 두 분 보셨어요? 저는 안 봤죠? 봤어요. 전 봤어요. 아, 예. 저는 그 아마 아실 거예요, 기린 씨는 갑자기 네. 3류 강시 영화로 변해가지고 그거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네, 그래서 그 갑자기 막 그 오컬트 영화 특유의 그런 공포심이라든지 막 기대감을 뭐 저건 뭘까라고 했는데 갑자기 후반부에 전설의 고향급의 뭔가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기대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기대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실망감을 줬다는 거에 괘씸죄로 원래는 별 3개 정도 생각했다가 0.5를 깎았습니다. 네. 아니, 기린님은 그거 보시고 검은 사제들이랑 사바까지 보실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그렇게 보셨는데. 사실은 좀 개연성이나 스토리 라인을 많이 중시하시는 분들은 네. 그 뒷부분을 보고 많이 아쉬웠을 것 같고 저는 그냥 이제 좀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를 좀 차여주고 그냥 좀 그냥 시원하기만 하면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스토리는 저도 아쉬웠지만 이제 그냥 마지막에 좀 시원하게 해줬다 약간 이런 느낌에서 점수 좀 넘겨줬던 거고 체스님 의견에 저는 공감합니다. 오히려 두 분이 이 평이 다르기 때문에 더 보고 싶은. 근데 그런- 저는 보는 걸 추천드려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재밌어요. 이게 뭐 이렇게 시간 낭비 그런 건 아니고. 혼자 열받기 싫어. 근데 저는 국내 오컬트 영화의 진짜 탑은 네. 저는 곡성이라고 생각해요. 네. 곡성. 그다음에 그 곡성 감독이 이제 태국에서 이제 만든 그 랑종. 저는 그런 류가 진짜 그 정말 일주일 내내 제가 약간 공찔이에요. 맵찔이는 이 매운 거 좋아하는데 잘 못 먹는 헥거리는 거잖아요. 약간 공찔이에요. 공포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밤에 불 켜고 자고 약간 이런 건데 공찔이 기준에서 봤을 때는 파묘 정도면은 이제 그날 정도 잠 잘 못 자는 건데 곡성은 한 2주 못 잤어요. 와우. 저는 곡성을 최고 잘 만든 영화라고는 생각하지만 제 개인 기준으로는 최악의 영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고 나서 너무 찝찝하고 이게 좀 그렇죠. 불쾌해. 그래서 불쾌하면은 저는 좀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영화. 근데 파묘는 그런 거는 없어요. 시원해요. 파묘가 아니고 그냥 파묘. 네. 파묘가 돼버려요. 네. 엄청난 발음이. 아니, 팟캐스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은 추천이다. 하지만 제 별점은 2.5.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체스님이 예전에 추천해주신 따브르맨을 다 봤어요? 아니, 다 못 봤어요. 그래서 잠깐 시간이 남아서 시간이 생겨서 봤는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안 보다가 또 다시 보니까 앞에 내용이 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에를 그러니까 새로운 에피소드를 보다가 이게 뭐였지 해서 앞에 또 찾아가서 보고 이러다가 한 편 봤어요. 뭐 8화 봤나요? 8화? 7화. 7화. 그 정도면은 화장실에서 보신 급인데 거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짧은데 이거 기억이 안 나. 그래서 한 5화부터 다시 보고 막 5화
첫 장면 센데. 보다가 1화도 다시 보고 막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하느라고 시간은 꽤 걸렸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편 더 봤다. 근데 따부르면은 진짜 결말까지 볼만해요. 네. 그거는 정말. 그래서 이제 한 3개 남았습니다. 3개. 그래서 앞으로 분발하겠습니다. 저는 그 지난주에 오랜만에 그 건담 프라모델을 사가지고 네. 진짜 오랜만에 사서 좀 조립해본 것 같아요. 네네. 한동안 안 하다가 그냥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그 집에 쌓아놨던 사가지고 조립만 안 하고 그냥 쌓아놨던 한 2년인가 3년 동안 쌓아놨던 박스가 하나 네. 갑자기 눈에 띄어가지고 저거나 빨리 해쳐버려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조립을 했는데 몇 년 쌓아놔도 이제 그 안에 것들은 멀쩡하더라고요. 그냥 박스에 네. 먼지만 쌓여있고 그래서 네. 오랜만에 약간 공돌이적인 느낌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좋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저는 그 기린님 하면 아쉬운 게 기린님이 3D 프린터도 사셨잖아요. 그거를 한창 이게 초반에 좀 많이 만들어 보시고 하시다가 요즘에 제가 그 너튜브에서 그런 3D 프린터나 3D 그 펜 같은 걸로 막 재밌는 뭐 피규어도 만들고 막 하는 거를 보니까 이거 기린님은 이거 장비가 있는데 뭐 펜은 없지만 그걸로 재밌는 거 좀 만들어 보시지. 잠깐 정정해드리면 이제 장비 없습니다. 팔아가지고. 팔았습니까? 다 없어졌어. 지금 다 당근당근 해가지고. 당근당근 하셨군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제가 한동안 꽤 열심히 했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좀 관리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걸어 놓으면은 막 한 6시간, 7시간 좀 오래 걸리는 거는 이제 두 분은 보셨겠지만 좀 복잡한 것들은 막 16시간, 18시간 걸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8시간 출력하다 끊어지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막 노즐이 막히고 이러면 막 갈고 막 이렇게 막 고생스러운 게 있어가지고 좀 이제 이제 뭐 어느 정도 만족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내려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3D 펜 같은 거 사시면은 저 좀 빌려주시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황 토크가 길어졌는데 빠르게 또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채스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죠. 오늘은 이제 온램프와 오프램프라는 이제 그 주제를 들고 왔어요. 아마 그 사람들이 이제 진이 램프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온램프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온램프와 오프램프는 지금 현재 이제 크립토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이런 그 필요 요소라고 생각을 했고 아마 블로킹에서 요 개념을 다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온램프와 오프램프의 개념이라든지 그다음에 왜 이게 필요한 건지 그다음에 이제 사례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서 요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사실 저는 온램프, 오프램프라는 용어 자체가 되게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계가 별거 아닌데 용어는 아주 기가 막히게 지키죠. 네, 그래서 이게 채스님이 이 주제로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그 자료 같은 걸 링크를 보내주셔가지고 봤는데 이게 뭐 특별한 건가? 저는 솔직히 보면서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뭐지? 원래 이게 있던 거 아니었나? 그게 왜 용어가 새로 나왔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채스님 개념 설명을 준비해 오신 게 있는 건가요? 이게 간단하게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왜 개념을 얘기를 한 건지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데 이게 왜 뭐 이런 것까지 다뤄야 되나라고 했을 때 네네네. 약간 업계의 이슈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온램프는 기본적으로 이제 법정화폐를 이제 암호화폐로 교환하는 과정이고 오프램프는 이제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교환하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야 거래소잖아. 네네. 딱 이렇게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근데 네. 온램프와 오프램프가 나오게 된 이 계기는 사실은 그 수수료에 대한 부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난 진짜 이더리움을 쓰고 싶어. 네. 근데 그 가스비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스비가 이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그러면은 크립토를 뭐 굳이 구매를 해야 되는데 거래소에서 사서 그걸 입금하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다. 그러니까 뭐 제가 어떤 그 체스 게임을 만들었어요. 네. 이 포커예요, 포커. 그래서 이제 머니를 충전해가지고 이제 그 포커를 치게 되는 그런 게임인데 제가 이 포커를 치려고 그러면은
뭔가 딴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트랜잭션을 날리려고 그러면은 가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가스가 결국엔 이더잖아요. 네네. 그 이더를 사야 돼. 그러니까 지금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 그 채굴을 통해서 이제 얻을 수가 있잖아요. 굳이 막 제가 거래소에 가입해가지고 막 KYC를 뭐 안 해도 제가 이제 그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는 루트가 있고 네네. 그거를 뭔가 이제 이런 게임에다가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데 머리를 제 얘기를 들으셔야죠. 네,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네. 아이 서운한데요. 아니, 귀만 열면 되잖아요. 귀만 아니 열면. 네. 집중을 해야지 이게 자기 머리를 보고 있어요. 네, 듣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왜냐면 청취자분들이 약간 지루할 때가 돼가지고 한번 이렇게 네. 환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바로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POS로 넘어갔잖아요. 네. 얻을 수 있는 루트가 없어요. 이더가 최초로 보유되어 있지 않는 한. 그럼 거래소에 가야 되죠. 그러면은 거래소에서 사서 또 24시간 뒤에 출금해서 자기 지갑에 넣고 그 게임을 누가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그 게임 안에 수수료만 원화로 지불할 수 있는 어떤 로직이 있다고 쳤을 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막 가상자산 뭐 업자 해가지고 뭐 원화를 뭐 크립토로 바꿔야 되는 건데 그건 완전 트레이딩용이고 가스비 정도는 그냥 플랫폼 이용료인데 그거를 뭐 교환하지 않고도 낼 수 있으면은 어떻겠냐라고 해서 이제 나온 개념들이 온램프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취지가 크립토를 보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 이용할 수 있게끔 그 가스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납득이 되시죠? 왜 이런 개념들이 만들어졌는지. 근데 이게 결국에는 수수료를 법정화폐와 이 수수료를 이제 교환하는 것들을 넓게 보면 결국에는 크립토기 때문에 그 크립토랑 이제 법정화폐 간의 그 관계를 정의 내린 게 이제 온램프와 오프램프고 사실 나온 이유는 그 트랜잭션 피를 이제 법정화폐로 그냥 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게 있어야지 사람들이 많이 쓸 것이다. 그래서 그 수수료에 대한 부분, 네트워크 피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궁금한 게 그럼 포커 게임이 있잖아요. 그럼 포커 게임은 그 플레이어가 크립토랑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인 건가요? 네, 그러니까 크립토를 보유하지 않는 사람이 그 포커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포커 게임을 함으로써 이렇게 뭘 얻는다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는.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립토를?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네. 크립토 하나도 없어. 네. 근데 저기 포커 게임에 가면은 리워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크립토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탈중앙화된 환경이에요. 네, 네. 내가 없어. 근데 뭐 이렇게 수집이라든지 뭐 포커라고 하니까 막 진짜 도박도 연상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수집품 게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게임을 보통 모바일 게임 저기 원바로 돈 안 내시잖아요. 네, 네, 네. 그냥 원바로를 만당한다고 쳐. 근데 네네. 원바로 하면은 다이아 있잖아요. 다이아 생기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재화로 얻을 수 있는 우리나라는 게임 그 위원회에서 이거를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제 해외에서는 자기가 얻은 재화를 또 크립토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참여자가 이더가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루트가 아예 막혀버렸잖아요. 네, 네. 내가 열심히만 하면은 뭔가 재화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뭔가 수수료를 저기 포인트 결제를 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신용카드 등록해놓고 트랜잭션 날릴 때마다 이제 그 수수료만큼만 이제 대납을 해줄 수 있는. 그럼 지갑은 그러니까 포커 게임에 있는 제 계정에 길벗 계정에 그 리워드가 쌓이기는 쌓이는데 어쨌든 내가 플레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스비를 내가 내야 되는 건데 내 그 포커 게임 속 지갑에는 크립토가 하나도 없으니 그거를 가스비를 내려면 이제 법정화폐로 그냥 바로 내도 된다. 뭐 네,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네. 법정화폐를 누구한테 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네. 그 수수료를 가스비를 내주는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법정화폐밖에 없는데 크립토 사이드로 어떻게 블록체인 세계로 어떻게 진입을 시켜줄 거냐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진입을 시켜주는 애가 뭐 중앙화 거래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P2P로 내가 뭐 당근 같은 데서 뭐 팍스플 같은 데서 살 수도 있고 그 진입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고 걔한테 얼마를 떼주느냐 요 얘기를 이제 하시려고 가져오신 것 같아요. 어때요? 흥미롭죠? 근데 그럼 게임이 흥미로운데 게임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유료 게임인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무료 게임은 사실 크립토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네, 이게 할 보상을 필요 엑시 인피니티처럼 그거를 가지고 뭔가 이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가져가는 건데 유료 게임인데 내 돈을 낼 의지는 있어. 근데 크립토가 없어.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캐릭터를 사고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 네네네. 안에서 마켓을. 네. 근데 이제 이게 막 가상자산을 여기서 원화로 바꾸고 그렇게 되면 진짜 그 거래소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피만 낸다는 거, 피만. 그 누구한테도 이거를 내가 가상자산이랑 이걸 바꿔가지고 그 이더를 자기 지갑에 보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네. 네트워크 피만 결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제 온램프고 쌓여있는 리워드를 빼야 되잖아 밖으로. 네네. 그럼 그때 이제 뭐 지난번에 스테픈 같은 경우는 솔라나 없으면 빼지도 못해요 밖에. 그럼 그 피만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솔라나가 없어서 그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뭐 비싸거나 하는 뭐 이유로 내 리워드보다 수수료가 더 높아서 뺄 수 없는 경우에 이거를 거래소에서 솔라나를 사가지고 넣고 이렇게 하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 그거를 옮기는 과정에서도 수수료가 발생하기 그쵸. 때문에 그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바로 법정화폐로 내겠다. 뺄수 그냥 있다는 거죠? 아니 법정화폐로 아예 그냥 바꿔주는 거죠. 그냥 내가 그 스테픈이 있으면 스테픈 그 뭐죠? 그 사인 토큰이 뭐죠? 그거? 스테픈이요? 솔라나? 그러니까 스테픈에서 그 아시트 그 코인이 GS. 그러니까 그게 있는데 이제 제가 지금 그 상황이에요. 못 빼요. 그러면 차라리 이거 어차피 밖으로 빼가지고 거래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냥 이거 다 그냥 딱 땡처리하고서는 그냥 카드로 그냥 내 카드나 아니면은 저기 통장에다 그냥 꽂아줘. 네네. 그러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이런 크립토 다 권리를 포기하고 그거 이제 다 갖고 이제 그냥 나한테 원화만 달라. 약간 이렇게 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하면 올램프는 법정화폐를 크립토로 바꿔서 크립토 사이드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과정. 이제 그거를 누가 도와주느냐 이거인 거고. 그 오프램프는 크립토 이제 내가 받은 리워드 같은 거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크립토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를 법정화폐로 바꿔주는 과정. 근데 이제 그거를 또 누가 도와주느냐 이거인 건데 거래소는 온램프와 오프램프가 합쳐져 있는 거죠. 그 중간자가 중앙화로.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온램프랑 오프램프 이 바꾸는 과정을 분리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비트코인을 얻을 때는 채굴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뭐 당근이나 팍스펠 이제 P2P 거래소를 얻을 수도 있고 그렇게 얻은 걸 가지고 막 게임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거 이제 나 현금으로 바꿔야지 하는 그건 또 거래소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과정을 좀 분리해서 쳐다본 거죠. 근데 두 과정 분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거는 이거가 편하고 어떤 건 누가 해주니까 편하고 수수료 덜 내고 이런 거를 좀 이제 차근차근 보자 이런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온램프, 오프램프의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지금 딱 두 분 말씀 듣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해했으면 다른 청취자분들 다 이해하셨을 거라 판단이 돼서 신청곡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신청곡은 기린 씨께서 소개해 주시죠. 이제 이 채쌤이 가져온 주제가 이제 사실 단어는 좀 어렵지만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의 약간 소원 같은 거라서 어떤 거요? 소원 꿈 이런 거라서 이제 원피스 주제곡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꿈. 네. 그 채스님과 제가 원피스 팬이라서 또 저희한테 좀 맞춤 신청곡이지 않나 그렇죠. 싶은데, 네. 원피스 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 어린 시절 우연히 들었던 믿지 못할 한마디 이 세상을 다 준다는 매혹적인 얘기 내게 꿈을 심어주었어 말도 안 돼 고개 져도 내 안에 나를 보고 속삭여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용기
시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잖아. 함께 도전하는 거야. 너와 나도 손을 잡고 우리들 모두의 꿈을 모아서 외로움과 두려움이 우릴 힘들게 하여도 결코 피하지 않아. 끝없이 펼쳐진 넓은 바다에 희망이 우리를 부르니까. 거센 바람 높은 파도가 우리 함께 나가서도 결코 두렵지 않아. 끝없이 펼쳐진 수많은 시련들 밝은 내일 위한 거야. 원피스. 네, 원피스 OST였던 OST였던이 아니라 OST 그 코요테가 부른 꿈 듣고 왔습니다. 이거 뭐 원피스 팬이 아니셔도 한 번쯤은 무조건 들어보셨을 것 같은, 그러니까 저희 세대라면, 우리 같은 세대라면 들어보셨을 것 같은 노래인데. 근데 이 노래가 되게 어려워요. 그쵸, 예. 김종민 씨가 엄청 높은 그 고음을 부르시더라고요. 네, 이 노래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예전인가 좀 화제가 됐던 게 김종민의 재발견 해가지고 노래도 잘하는 사람이었다. 뭐 좀 이런 그럴만합니다. 네, 그런 게 있는데. 자, 아무튼 그럼 또 다시 온램프, 오프램프 이제 사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제가 이거 아까 좀 들었던 생각이 온램프, 오프램프 이게 은근 이름 잘 지었다. 이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뭔가 좀 진짜 게임처럼 온램프는 법정화폐를 크립토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현실 세계에서 이 크립토 세계로 온한다.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그거잖아요. 네, 그거 맞아요. 그거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 온 램프가 켜진다 해가지고 딱 이쪽 세계로 왔다가 저쪽 세계로 다시 우리 현실로 나올 땐 오프램프. 근데 이게 이 단어 자체는 네. 이 크립토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네. 다양한 데서 이런 비슷하게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이제 특정 상황으로 변화할 때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변화할 때 온램프라고 하고 네네. 나갈 때 이제 오프램프라고 하는 이게 원래 네, 있는 네, 단어군요. 네, 네,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 그러면은 이게 그 어떤 산업 용어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그냥 영단어 같은 느낌? 영단어 같은 느낌으로 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실험할 때나 이런 데도 많이 이제 물리 실험할 때도 많이 보고 뭐 다양한 데서 많이 나오는 단어라서. 온보딩 요런 네, 개념 그쵸, 있잖아요. 그쵸, 온보딩 그쵸. 요런 개념. 그렇군요. 정확 표현이네요. 네. 이거 재밌죠? 재밌네. 제가 재밌게 이제 용어 얘기도 나오면서 이제 재밌게 끌고 가는 거죠. 너무 이게 네. 이제 시시한 게 아니라고 이게. 네, 왜냐면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러면 또 사례에 대해서 좀 그 얘기를 또 해주셔야죠. 왜 사례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제 왜 제가 사례를 2부로 넣었냐면은 네, 2부가 짧잖아요, 사실은. 이제 두 번째 네. 얘기가. 네. 근데 이제 이게 개념은 되게 좋은데 이게 다 거래소 막 신용카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기린 씨한테 좀 던지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가장 알기 쉬운 사례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화 거래소. 네네. 이제 이게 온램프와 오프램프를 같이 합친 네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두 가지 역할 다 하지만 우리가 네. P2P로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당근처럼 P2P로 살 수 있게 비트코인이나 크립토로 살 수 있게 하는 게 팍스풀, 뭐 네. 로컬 비트코인즈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또 저희가 뭐 익숙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항상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비트코인 ATM 네. 뭐 이런 것도 이제 비트코인 바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이건 비트코인을 획득하는 거니까 크립토로 네네. 들어가게 해주는 거니까 온램프 네.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다음에 또 그 요즘 메타마스크나 이런 데서 그 뭐 문페이 이런 거 쓰면은 네네. 법정화폐로 바로 크립토 살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또 이런 것도 온램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이제 반대 사례라고 한다면 이제 오프램프, 이제 법정화폐를 이제
크립토를 이제 법정화폐로 가는 거 이런 네. 거는 사실상 이제 방금 말씀했던 문페이나 이런 거는 좀 약한 것 같고 네. 저기 뭐지 그냥 거래소가 사실은 이거는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크립토를 받아서 법정화폐로 바꿔주는 건 쉽지가 않으니까 네네. 앞에 말씀드렸던 것들 거의 다 하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것들이 좀 많이 축약돼서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크립토 결제 카드 뭐 이런 것들 좀 이제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긴 한데 온과 오프를 약간 합쳐서 거래소보다 좀 더 이제 뭐 빠르고 쉽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이거 설명 들으면서 찾아봤는데 이게 램프가 아니라 램프네요. 네. 저는 불이 켜지고 꺼지고로 얘기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례를 보면은 이제 네. 이게 뭐가 이제 있냐면은 그냥 솔직히 다 거래소랑 비슷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취지랑은 되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딱 수수료만 내거나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쓰게끔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간편 구매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간편 구매, 간편 판매 네네. 이런 거거든요. 가장 이제 온램프의 성격과 비슷한 게 이제 문페이라고 하는 이제 뭐 메타마스크에서 바로 그 이더리움을 구매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결제인데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크립토 그러니까 메타마스크에 붙어가지고 이제 이더리움을 이게 취득하는 그런 과정들은 사실은 이제 좋긴 한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거는 그 약간 암호화폐를 진짜 소유하려는 그런 목적이 강한 거지. 약간 서비스를 이용한다의 개념은 솔직히 좀 아닌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가 엄청 비싸요. 뭐 한 7%, 8% 거의 그렇게 떼기 때문에 오히려 그 수수료 보면은 게임 하고 싶다고 해도 다 사라질 만한 그런 네네. 이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그래서 막 가상자산 사업자 막 라이센스 얘기들이 나오는 게 실질적으로 서비스에 딱 붙어가지고 뭔가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투자 자산 디파이 같은 것들 약간 네. 거기에 붙어가지고 이제 디파이 쪽에 이제 뭐 스테이킹을 넣을 수 있을 그런 류의 유즈 케이스들이 아직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은 흥미로우나 아직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투기 용도로 이제 카드로 뭐 사거나 팔거나 막 약간 이런 쪽의 케이스가 많다. 이제 요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아니 이게 개념 들을 때는 오히려 흥미가 쫙 올라왔는데 사례 듣고 흥미가 쫙 떨어지는 그냥 느낌. 딱 그런 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니 왜냐면 사실 저는 개념 설명할 때 채스님이 들어주신 그런 예시가 오히려 훨씬 더 흥미롭고 이 온램프, 오프램프를 잘 활용하는 편이라 생각하고 문페이 이런 거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오히려 그게 문페이 이런 거는 그냥 크립토 그냥 살려고 뭐 하는 건데 이제 뭐 메타마스크나 뭐 다른 지갑 앱도 보면은 그냥 거래소 거치지 않고 그냥 그 자체 지갑 내에서 뭔가 막 구매할 수 있게끔 해주잖아요. 좀 그런 개념처럼 느껴져서 오히려 좀 새로운 게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그래서 그 1부 때 흥미롭게 하고 2부 때 그냥 네. 대충 넘어가려고 전체 짬 때리고 이제 네. 음악 듣고 이제 또 이제 재밌는 얘기가 또 3부에 또 있으니까 1부랑 연계된 게 3부예요. 네. 오, 그러시군. 다 이게 뭔가 구상이 딱 갖춰져 있군요. 네, 그러니까 제일 재미없는 부분 이제 기린 씨한테 짬 때리고 저는 1부 흥미롭게 하고 이제 3부는 어차피 미래 얘기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네. 약간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시점에서 신청곡 이제 제 걸 들어야 되는데 제가 딱 알맞게 가져온 것 같아요. 이정현의 네, 그러니까, 바꿔를 가져왔는데 이제 온램프, 오프램프도 다 이게 바꾸는 건데 이제 이런 텐션 아니 바꿔가 이거 바꿔가 환전이에요. 텐션도 바꿔. 아. 네, 텐션도 바꾸자는 취지에서 이정현의 바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를 바꿔, 텐션을 바꿔, 이정현을 바꿔 이게 듣고 왔습니다. 자, 뭐, 아니, 사실, 사례도 괜찮았는데, 이게, 왜냐면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막, 이렇게 쓸 거야, 라는 사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사례도 아셔야 되니까, 뭐, 좋았던 시간 같고, 이제 뭐, 진짜, 체스님이 이제, 하이라이트, 이렇게 마지막 피날레를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아니, 피날레는 이제, 네. 불편한 현실을 외면하고 이제 희망찬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이게 이제 네네. 취지인 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온램프, 오프램프를 할 때 주요한 플레이어들이 누구고, 그 플레이어들이 어디에 붙어 있어야지 이게 좀 더 돌아갈 수 있게 하느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제일 필요한 것들이 저는 오히려 카드 결제라고 보거든요. 카드 결제는 이렇게 우리가 아마존 AWS 쓰더라도 이렇게 카드를 등록해 놓으면은 거기서 쓴 만큼 이제 나가잖아요. 그 네네. 수수료가 나가잖아요. 그 클라우드를 쓴 만큼. 네. 약간 그것처럼 플레이어가 뭔가 이제 거기서 플레이를 할 때 이거를 크립토를 지갑에다 넣어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뭐 지출한 가스비에 해당되는 만큼 후불 결제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이제 거기서 얻은 재화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하게 되면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제 그 카드사에 연계된 그 계좌로 이제 돈을 넣어주는 이 프로세스가 이제 가장 깔끔하다고 보고 그리고 그 크립토를 이제 신용카드 포인트로 이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결제할 때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이 포인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진짜 가치 등락에 영향이 많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상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갑자기 이게 크립토 가격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가스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완충 역할을 좀 해주는데 네. 수수료가 엄청 올랐어. 네. 갑자기 카드 다음 달에 100만 원 나오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되면은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카드는 실생활에 이게 쓰이기 용도잖아요. 근데 네네. 크립토는 지금 대부분이 다 거래소에서 거래하기 위한 용도로 쓰인단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폭락장에도 그거를 바로바로 바꾸지 않을 정도로의 뭔가 이제 쓰임새가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서비스가 설계가 잘 되어야지 워킹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게임은 그게 워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이게 우리 그 엑시 인피니티 사례 보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한번 가져야 하려고 빔 한번 맞으려고 진짜 막 카페에서 8시간씩 거기서 충전해가지고 채굴하고 막 이런 것들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램프, 오프램프 서비스는 사실 카드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단 말이에요. 네네.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카드는 기본적으로 여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빚이잖아요, 빚. 나중에 후불로 이제 네. 내 신용을 담보로 해서 후불로 결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크립토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내 신용이 올라간 건 아닌데 가격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왕창 다 써버렸는데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대박 나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비트코인 수수료로 막 뭔가를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예전에는 수수료가 1,000원이었는데 지금 한 7만 원 됐어. 트랜잭션 10번 날렸더니 70만 원이야. 내가 카드 이거 중단을 해야 되는데 돈 이렇게 나가버렸어. 내가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닌 수수료만 70만 원을 냈어. 네. 이거 누가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필요해 보이지만은 그 플레이어들 설득하는 것도 힘들고 그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도 힘들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그 체스님이 공유해주신 내용 중에 그 이제 비자랑 마스터카드가 이제 암호화폐 이제 관련해서 좀 열심히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진짜 놀랍다. 얘네들이 비자랑 마스터는 사실 지금 이미 페이먼트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전 세계 최고의 거물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아저씨들이 여기서 만족을 못하고 더 이제 엄청난 욕심을 부려가지고 더 나아가려 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느낌도 받았고 네. 역시 이제 세계 최고 1등하는 회사는 이런 암호화폐 이렇게 새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도 발빠르게 이제 전진하는구나 이제 이런 것도 느끼고 있는데 비자랑 마스터카드가 사실은 암호화폐 중간에서 이제 이런 거 수합을 해준다는 게 사실은 인프라를 제공해준다는 측면에서는 참 그것도 고마운 일이긴 한데
이제 다른 측면으로는 이제 사실 이 블록체인이 나오고 암호화폐로 뭐 하겠다 이게 사실 뭐 중간자 없애고 수수료 낮춰보겠다라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비자랑 마스터를 거치고 또 이제 비자랑 마스터가 직접적으로 거래소를 하는 거 아니니까 여기도 이제 사실 뭐 코인베이스 같은 큰 거래소들을 또 같이 경유해서 서비스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수수료가 진짜 낮아지나? 이게 저는 좀 궁금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점이 네네. 사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말 하나마나 이거 진짜 저기 제사가 먹기인 거거든요. 이게 은행 뺀다고 그랬는데 은행도 넣고 은행이 연계된 카드사도 넣고 네. 뭐야 그럼 블록체인이 뭐가 좋은 거야? 그러면 다 네. 중앙에서 관리하지. 약간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자기 얼굴에 똥 뱉기인데 이거는 솔직히 진짜로 이게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조차도 진짜로 참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좀 살펴보면 사실 올램프 이게 저희가 아까 얘기할 때는 뭐 법정화폐에서 크립토로 가는 거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사실 어쨌건 크립토가 없는 사람이 크립토로 가는 거를 또 올램프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굳이 꼭 이 과정을 법정화폐를 수업해 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이제 뭐 월급을 암호화폐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사실 채굴이죠, 채굴. 네네. 채굴인데 꼭 그래픽 카드로 하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방식의 채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네네. 이제 우리 스테픈처럼 네. 자기가 몸으로 떼어서 이제 크립토로 진입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제 엑시인피니티처럼 게임을 해가지고 이제 진입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네네. 어쨌건 약간 그런 방식으로 좀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온램프를 제공해 주는 게 이제 꼭 법정화폐에서 이제 암호화폐로 가려면 수수료가 일단 너무 많이 드니까 네네. 또 이제 또 방식들이 너무 제한적이고 어려우니까. 근데 또 다른 측면 좀 오프램프 쪽을 살펴보면은 오프램프도 사실은 법정화폐로 가서 하는 거는 결국 이제 뭐 쌀을 사 먹고 밥을 사 먹고 음료 사 먹고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굳이 이제 이것도 꼭 법정화폐로 엑시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크립토를 가지고 뭐 바나나 우유를 사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햇반을 보내준다든지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사실 아예 없었던 거는 아닌데 이게 조금 하다가 다 사라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쉽게 연결되면 좋겠다. 이제 중앙화 거래소처럼 이게 좀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좀 이제 부드러운 프로세스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게 그거잖아요. 블록체인 기반의 길벗의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길벗의 정확하죠. 인생. 근데 이제 그거예요. 야, 크립토 진짜 좋아. 너 월급을 크립토로 받을래? 일단 너부터 좀 받고. 제가 말했잖아요. 블록체인 도시에 살면은 해준다니까. 근데 요새 한다니까. 같으면 비트코인으로 일정 부분 받을만 하지 않으세요? 왜냐면은 비트코인은 가능. 아니 근데 비트코인.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비트코인으로 받잖아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게 물론 이제 꼭 오프램프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리는 말고 저랑 같이 스태프하는 그 친구는 그 친구의 월급의 한 70%를 주식에 넣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통장에 꽂히지도 않는 상태로 바로 그냥 주식 통장으로 그걸 월급을 받아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이제 바로 그냥 네. 비트로 달라. 물론 이제 그 친구는 투자 목적이긴 한데 네. 이제 어쨌든 지금 비트나 이더 이런 것도 물론 그 투자 목적을 아예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게 일단 해서 많이 좀 거기에 자금이 쌓이면은 생필품이나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제가 예전에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구독형 모델이 크립토랑 맞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랑 구글이 크립토를 받겠다. 그럼 넷플릭스 월 구독료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거 그냥 월급을 그걸로 받고 그걸 구독료로 내고 이런 그렇죠. 프로세스가 있으면은야 사실은 그렇죠. 근데 저는 아까 그러니까 단건 결제에 대해서는 그냥 구독 모델도 결국엔 계속 결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달에 한 번, 주기적으로 일어나잖아요. 한 번씩. 그러니까 그런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아까 채스님이 그 개념 설명하실 때 게임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런 것처럼 게임을 플레이하는 동안 계속 가스비가 나가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참 이 온램프 적용이 쉽지 않겠다. 왜냐면 이게 결국에는 그 카드사 등록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계속 나가는 식으로 하게 된다면 이게 지금 시세도 봐야 되고 시세도 가져와야 되고 그 시세에 따라서 법정화폐로 환산해가지고 그걸 딱 정산을 때려야 되는데 그 게임 플레이 시간 동안 우다다다다다 가스가 발생하는데 그걸 계속 API 콜을 다다다다다다다 찍으면서 할 수는 없을 테니 그러면 이제 주기별로 쏴야 되는데 API 콜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정하는 게 쉽진 않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좀 너무 많은 사례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려고 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좀 개선점들이 많아 보이고, 뭐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뭐 월급이나 뭐 구독 모델 이런 것도 결국에는 그냥 한 달에 한 번이잖아요. 월급도 구독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만 먼저 우선적으로 좀 해보고 잘 되면 이제 조금씩 빈도수가 많은 것들도 해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풀어 볼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요새 그 코인베이스를 연동해서 하는 뭐 카드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좀 더 많이 좀 귀에 들려오는 것 같아요. 뭐 뉴스 이런 거 네네. 봐도. 네네. 그 비자랑 마스터가 하는 것들도 귀에 좀 더 확실히 또 많이 들려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으니까 네. 좀 한 시간 지나면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줄 논평으로 넘어가 볼까요? 저는 그 신청곡이랑 또 이게 그 연관이 되어 있어서 마지막에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부터 하면은 온램프 오프램프는 정말 그럴듯한 배꼽이다 라고 생각해요.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아, 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온램프 오프램프 다 너무 좋아요. 좋은 것 같은데 아직은 이거 하기에는 조금 뭔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러니까 이거 적용하려다가 더 많은 거를 놓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좋은 개념이고 가능성 있어 보이지만 이제 섣불리 이거를 막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한해서는 예전에 이마트 원둥이가 상당히 좋았다. 예전에 그 이마트 원둥이 NFT, 그건 NFT였긴 했는데 네, 이제 그 원둥이 할 때 뭐 삼각김밥 뭐 이런 거 할인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 그거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그거 약간 뭐 지금 얘기하는 거 약간 다르긴 하죠. 네네. 그거는 뭐 네네. 토큰을 결제하고 이런 건 없으니까. 근데 어쨌건 이제 그 정도 하는 분들이 했던 거는 괜찮다. 그리고 예전에 뭐였죠? 페이코인이었나? 페이코인도 사실은 이제 이런 네. 거 했었으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의 원둥. 도전은 좀 괜찮은 것 같다. 근데 원둥이 사셨어요? 사진 않았는데. 어. 아, 근데 그때 그, 뭐, 복잡, 뭐, 행성을 뭐 한 다음에 뭐 해가지고, 뭐, 복잡해가지고, 그때 못했는데, 네. 좀 보는 건 좋게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현실인 거예요. 이게 왜요? 좋아 보이는데 사진 않아요. 아니 근데 기린님은 사시죠. 기린님은 아니, 원둥이는 안 사요. 아니, 못 산 거죠. 저는 비트코인 도시락도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린님은 우리 중에선 크립토에 미친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기린님은 진짜 기린님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렇다. 아니, 비트코인 도시락은 오므라이스 진짜 맛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맛있.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되게 웃긴 게 그때 귀찮아서 비트코인 안 받으시지 않았어요? 저요? 아니, 그때 안 도시락만 먹고는 받으시죠. 안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나는 이분이 진짜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 아니, 왜냐면은 재미는 있는데, 아니, 그럼 비트코인을 뭐 얻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시락은 진짜 맛있고 진짜 좋은 이벤트야. 하지만 귀찮아서 하진 않았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비트코인 좋아하지만, 땡썸을 좋아하지 않았다. 아,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아, 저도 잘 넘어갔다. 그 땡썸 플레이스에서 땡썸이랑 같이 이 이벤트를 해가지고 비트코인 쿠폰을 받았는데 저도 그걸 등록 뭐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등록 안 한 이유는 땡썸에서 비트코인 5,000원 받는데 저는 땡비트 쓰기 때문에 아, 그거 적이 없어서. 옮기는 수수료가 더 든다. 어. 네, 이래서 등록을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줄론 평.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되겠네요. 약간 뭐예요? 아니 들어봤는데 네. 이 미래가 네. 지금으로서는 이제 안 되겠네요. 하지만 신청곡이랑은 좀 연관돼 있어요. 그 신청곡은 이 길구봉구의 있어줄래인데 이게 사실 또 제가 항상 제목만 그럴싸하지 노래 톤은 전혀 다른 곡이긴 한데 어쨌든 온램프와 오프램프의 서비스가 있어 주기는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뭔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래서 네. 이제 마지막 신청곡이 올라가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예전에 추천해드린 노래 같은데 길구봉구의 있어줄래 듣고서 저희 오늘 블로킹 359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음 주에 네, 재밌는 거 왜요? 뭐 신청곡이요? 아니 그러니까 제 거 좀 이렇게 아. 검토를 좀 잘. 알겠습니다. 그거 뭐 하면 되죠. 네. 뭐 PD님이신데. 네. 네, 그럼 다음 주에도 아니 PD라도 이제 욕 먹으면서 하기 싫어가지고. 저는 찬성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음악 듣고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꽃잎도 아름답지만 짧은 기억을 머금고 떨어지듯이 영원한 것은 없다고 난 그걸 너무 잘 알지만 너만은 아니길 난 기도해. 바람이 불어도 나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나의 손을 내 마음을 안아줄래. 나의 옆에 있어줄래. 내가 모든 걸 잃어도 너만은 꼭 남아줄래. 모두가 날 떠나가도 넌 지금 이대로 늘 변치 않기를. 널 기억 못하는 그날이 와도 나와 있어줄래. 내일을 약속해줄 수 없는 나지만 변함없는 그 마음을 내려준 너라서 고마워. 우리의 오늘이 시간의 발에 녹슬어간대도 나의 눈에 품에 안겨줄래. 너만은 꼭 남아줄래. 모두가 날 떠나가도 넌 지금 이대로 늘 변치 않기를. 사실 난 그게 너무 두려워. 그 중에도 다가오려 늘 미안하고 널 사랑해. 이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진대도 너만은 내 눈앞에서 지금처럼 날 비춰주길.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영원히. 너를 기억 못하는 그날이 와도 나와 있어.